당신의 다이어트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다이어트는 안녕합니다. 사실 처음에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게 주라서 특별한 시술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프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매일 그 체중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재면서 내 체중이 안 올라가게끔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빠지셨어요? 저 지금 인바디상으로는 한 8kg 빠진 것 같아요. 10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가 좋아가지고 기분도 좋고 많이 예뻐졌다고 해서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리고 생활의 활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앞으로도 이런 생활 패턴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쭉 꾸준히 해서 건강을 튼튼하게 이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운동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미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처음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당 수치나 혈압이 좀 높았었는데 다이어트 미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한 후에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은 아직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이어트 미에서는 비만 제로 대한민국 살라눔 캠페인을 위한 비만 제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2번 총 3개월간 체중만 재면 다이어트 성공한다는 체중 1, 2, 3 다이어트. 온 가족이 함께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체중 1, 2, 3 다이어트, 그 속에 숨은 다이어트 성공의 비밀이 오늘 밝혀집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다이어트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를 위해 혹은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한 무한한 관심만큼 이미 알려진 다이어트 방법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생식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 등 익숙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다이어트 미 비만 제로 특집에서 우리가 주목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3개월 동안 몸무게를 재고 체중 그래프의 기록만 꾸준히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루에 2번 3개월간 체중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다이어트법인데요. 매일매일 그래프를 그려나가다 보면은 음식의 양이나 종류,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하지만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길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꾸준함인데요. 꾸준하게 체중을 재지 않기 때문에 본인 체중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체중 감량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적, 비만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려 합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비만을 주목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비만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문제, 더 나아가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양화된 식생활과 줄어든 운동량 등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의 발생률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비만은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와 같이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의 올바른 정의는 무엇이고 비만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근데 비만이란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체지방만 놓고 보게 되면 정상보다 체지방이 우리 몸에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25% 이상, 여자인 경우는 30% 이상이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중보다는 몸속의 체지방이 비만을 판단하는 중요한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축적되는 이유, 즉 비만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만의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있고 우리 몸에서 나가는 양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인풋과 아웃풋의 불균형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이 될 거고 나가는 양은 우리의 활동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 음식의 양이 결과적으로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비만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했고 대표적인 비만의 원인을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연령보다 섭취하는 열량이 더 많은 열량 불균형.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 자녀 역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유전적 요인. 과식, 운동 부족, 잦은 외식 등의 환경적 요인. 마지막으로 신경 및 뇌분비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및 비만제로 특집에서는 비만의 원인 중 환경적 요인인 과식에 주목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과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진화론적 측면에서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나운 동물들이 우글거려 음식을 넉넉하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운 나쁜 날은 굶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도로 많이 먹어 몸을 에너지를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몸에 주로 지방 형태로 저장해 놓은 거죠. 이렇게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옛날에는 과식이 살아남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과식과 관련된 유전자가 몸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는 음식이 풍부해진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어 과식에 의한 비만이 잘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과식 관련 유전자가 아마도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풍부한 사회가 지속되는 한 과식에 의한 비만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인류는 과거에 수렵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그날은 굶어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100%가 아닌 120%를 먹는 습관을 갖게 된 겁니다. 초과된 20%는 지방으로 몸 안에 축적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때의 유전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걱정이 없는 지금도 100%가 아닌 120%를 먹으며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몸에 지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길러야 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위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몸 특히 피부 밑에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몸에 있는 지방은 피부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 지방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남은 에너지를 저장한 곳이라 비교적 안정적인 저장소라 내장 지방보다는 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내장 지방은 지방이 임시 저장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어서 바로 몸의 다른 장기에 가서 고혈압, 당뇨병 등 심각한 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해서는 피부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과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배가 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배가 부르다 이렇게 느껴지려면 적어도 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게 되면 배가 부르구나, 이제 조금 먹어도 배가 불러졌으니까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호르몬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지방을 덜 쌓이게 하는 그런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렙틴 호르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성공을 부르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렙틴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단백질 호르몬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렙틴 호르몬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게 되면 다이어트 성공의 길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그렐린과 렙틴의 불균형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빨리 먹는 식사법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배가 부르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려면 20분은 걸려야 되는데, 그 20분 전에 실컷 먹게 되면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밥을 한 양푼을 다 먹었어도 또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조절 방식 중에 이런 호르몬을 이용하려면 천천히 먹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술을 멀리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쓰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하게 되는 거겠죠? 다이어트 이전에 우리 몸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식이나 비만의 연관성만큼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뇌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맛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뇌는 맛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뇌의 기쁨은 대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뇌에게 먹는 기쁨 대신 살이 빠지는 기쁨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가식을 하는 원인이 뇌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쉽게 가식에 이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식욕이 강렬해지는 현상에는 뇌 신경학적 근거가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안에는 우측 편도와 좌측 편도가 있는데, 편도는 감정, 행동, 동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우측 편도를 자극하면 슬픔과 공포,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고, 좌측 편도를 자극하면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됩니다. 가체중의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즐거움, 행복,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좌측 편도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내 안의 편도에 있는 뉴런은 마치 자극의 성격에 맞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식욕을 억제하거나 가속화시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 혹은 보상체계가 뇌의 넓은 영역에 걸쳐 있는데요. 도파민은 내 안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도파민의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뇌는 작동하게 됩니다. 쾌감의 보상 효과는 모두 도파민의 분비 때문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도파민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뇌 안에서의 적정한 도파민의 분비는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도파민의 농도 부족이나 가다 분비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해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음식을 골라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두뇌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어 뇌의 힘이 키워지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식품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맛을 미각을 통해서만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맛을 느낍니다.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기 때문이죠.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기 때문이 문제인데요. 단순히 뚱뚱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축적이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째 문제는 몸속에서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또 독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독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독소가 더 많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 굶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굶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에너지로 저장된 지방이 연소될 때에 독소 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더 몸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안 먹으면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이 배설물들이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장 속에 또 더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조건 굶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품을 드셔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지방, 고열량 식품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고지방, 고단백 식품은 우리의 미각을 중독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진 우리의 미각은 계속 고지방, 또 고당분, 달고 기름진 것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고 기름진 음식은 열량만 많을 뿐이고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꼭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소인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양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불필요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므로 또 다시 체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독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그런 나쁜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굶거나 덜 먹는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식의 원인 중 하나도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이기 때문에 영양의 밸런스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낼 때에는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뿐 아니라 연소를 도와주는 데 기여하는 미량의 영양소가 다량 필요한데요. 이 미량 영양소는 바로 무기질과 비타민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미량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때에 몸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지방이 연소가 되고 독소를 배출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량 영양소뿐 아니라 장 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 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식이섬유소는 몸속에서 변의 양을 늘려주고 또 몸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성분들을 같이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버섯이라든지 해조류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드시는 것은 포만 중추가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다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천천히 드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식이섬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장 속에 유익한 균들이 많이 서식을 해야 장내 정장 작용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장내 유익한 균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양분이 아니지만 장내 균총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 그건 바로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올리고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라든지 우엉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식품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몸속에 들어있는 독소도 배출해주고 또 유익한 균이 장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서 장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해무익한 비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만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가장 훌륭한 해결책은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기르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꼼꼼하게 챙겨 먹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 자체도 영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에도 영양 결핍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914년에 생산된 사과 한 개에 함유된 철 함유량과 동일하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1992년 기준으로 사과 26개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곧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영양분 결핍 및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슈퍼푸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란 해양 심층수에서 채취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남조류입니다. 스피루니아에는 60여 가지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특히 65%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영양 만점 식품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점성 당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약 95%의 영양소가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먹거리로서 WHO나 UN에서 미래 식량으로 꼽는 좋은 식품입니다. 스피루리나는 이미 1976년 세계보건기구가 미래 식량으로 지정을 했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로 알려진 스피루리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다양한 연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스피루리나의 여러 효능도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스피루리나의 어떤 효능은 식품으로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특히 미네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근력 강화에 좋고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아서 체지방하고 각종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항산화 작용,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우리 몸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피루리나는 자연산과 양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스피루리나가 자생하지만 여러 오염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양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얀마의 트윈탕 분화구 호수에서만 천연 스피루리나가 자생되고 있는데요. 스피루리나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욱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관심은 곧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1년 365일을 다이어트와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기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똑똑하게 시도해야만 건강도 챙기면서 체중 감량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및 비만 제로 특집에서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먹는 기쁨을 살 빠지는 기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다양한 검증을 통해 찾아낸 다이어트 방법인 체중 1, 2, 3 다이어트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죠? 나에게도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외모도 가꾸게 되기 때문일 텐데요. 체중 1, 2, 3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작은 체중 변화에도 민감해진다면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체중을 체크하시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신 후 체크를 하시면 하루 중에서 가장 가벼운 몸무게를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믿을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관과 시민들이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0주간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및 대전 시민들은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 체중 감량에 도전했고 26명의 참가자들이 평균 2.46kg을 감량했습니다. 상위 30%만 놓고 보면 평균 4.65kg을 감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동구보건소 15기 통통 뱃살아 비켜 참가자들 역시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했는데요. 참가자 15명의 평균 감량 체중이 4.01kg이었고 상위 30%의 평균 감량 체중을 살펴보면 10주 사이에 무려 약 6.4kg을 감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이 둔했는데 10주 동안 전 8kg 감량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사실 프로그램에 맞춰서 했습니다. 체중 그래프를 꼬박꼬박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한눈에 보니까 체중 감량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그래프 하나 때문에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주 해보니까 너무 길면은 내가 지칠 것 같고 너무 짧으면은 너무 급한 마음에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주를 하니까 이 정도면은 한 3달 되는 거잖아요. 3달 조금 넘는 그 기간이 나한테 딱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잰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1초 습관이거든요. 하루에 딱 2초만 투자하면 되는 거라 그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죠. 체중만 재도 살이 빠진다. 저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아니고 하루에 2번 체중을 재고 체크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얘기는 했지만 들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제 가까이 계신 분이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죠. 근데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먹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출산을 하면서 체중이 많이 늘었었고요. 처음에
발이 좀 통증이 있었어요.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약보다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운동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가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이 있다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특히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뇌에 살이 빠지는 즐거움을 인지시켜서 체중을 감량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인정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체중만 재니까 우선 쉽고 간단하겠죠? 예, 매우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 맞춰서 어딘가를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거나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프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살이 찐 원인을 근본적으로 케어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착한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야식을 좋아해서 자주 야식을 하고 또 음식을 먹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식과 야식하는 습관이 많이 조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이 제가 없었는데 걷기나 계단 오르기 그런 산책 그런 걸 통해서 생활 습관이 조절이 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체중만 재도 살이 빠졌고 또 힘들지 아니했고 다이어트 하면은 뭐 굶거나 또 경제적인 부담도 컸고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정말 즐겁고 재밌게 했어요. 또 그리고 식습관 변화가 생겼죠.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은 보니까 정말 제 몸에 안 좋았던 걸 제가 좋아했는데 이 체중 1, 2, 3을 하고 나서 이게 안 좋은 것은 멀리 하게 되고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제가 그 10주 프로그램을 잘 따라 했다는 것도 제 스스로 대견스럽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다이어트해서 이제 체중을 줄인 이후에는 좀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 그 걸음 걸을 때도 좀 가뿐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음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사에 있어서 좀 뭐 가려 먹게 되고 뭐 그런 점이 좀 좋았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의지만 확실하다면 누구나 체중 감량을 통해 몸의 건강은 물론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체중 1, 2, 3 다이어트 방법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체중 1, 2, 3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혼자서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하는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 멘토가 직접 10주간 원격 케어를 통해서 다이어트 도전자들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SNS를 통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끼리 밴드에 모여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정보를 공유하는데 지식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게끔 도와드립니다. 때문에 쉽게 습관화가 되실 수가 있겠죠. 체중 1, 2, 3은 스스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걸 올려주셨는데요. 물 마시기 운동 같은 경우도 있었고 거꾸로 식사법도 있었고 또 그 다이어트 음식 같은 것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게 체중을 매일 측정해서 기록한 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쭉쭉 내려가시는 분도 있었고 체중이 그렇다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서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경쟁도 좀 생기긴 했고 뭔가 자극도 됐죠. 그리고 인정하기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어서 올릴 때 어떤 경우가 있나 서로도 봤던 것 같고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10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이지만 아침에 또 밴드도 일찍 보내세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몸무게 재고,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몸무게 재고, 그다음에 밴드 확인해서 그날 틀리잖아요. 운동이 올라올 때 있고 습관에 대해서 아니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올라올 때 운동은 한 번씩 도전해보게 되고 식이요법
요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고 습관은 나도 따라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좋았어요. 많죠. 변화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저 체중 9kg 감량했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이게 뭐 제가 힘들지 않고 제 그 바른 식습관으로 빠졌기 때문에 제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도 빠지고 못 입게 됐던 옷도 입게 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뭐 식습관 중에는 물을 못 먹었는데 굉장히 물도 이제 자주 먹고 물 먹기가 힘들지 않고 많이 먹어서 피부도 좋아지고 또 깨끗한 음식, 바른 음식 다 찾게 되고 이제는 그게 체질화가 됐는지 제 몸이 알게 돼요. 음식을 좀 안 좋은 거 먹게 되면 제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또 좋은 걸 먹게 되면 제 몸도 가볍고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체중 1, 2, 3 프로그램 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다이어트 멘토는 매일 아침 휴대폰 어플에 새로운 다이어트 자료를 올려주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생활습관이나 영양소 등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무작정 도전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다이어트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9월부터 있었죠.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그 통통 뱃살아 비켜 15기 여러분들하고 9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12월 첫째 주까지 10주 동안 다이어트를 함께 했는데 정말 그 10주 동안 잘 빼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또 빼고 나서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최종 인바디 했잖아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은 한데 우선 처음으로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0주 동안 진행하시면서 이 다이어트를 마무리한 오늘 시점에 소감 한마디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네. 나는 내가 너무 대견하거든요.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하는 게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네, 처음으로 제가 1년 넘게 체중 1회상 그래프 진행을 하면서 2자리로 빼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춘자 선생님이 2자리 무려 10땡 킬로그램을 빼셔서 좀 걱정도 됐거든요, 실은. 이게 하루에 50g에서 100g. 우리가 최고로 많이 빼봤자 1.5kg에서 3kg을 빼십시오. 안 그러면 요요가 옵니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거의 한 달에 4kg 정도씩 조금씩 더 빼실 케이스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빼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중 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머릿속에다가 이제 생각을 바꿨죠.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또 특히 저녁에 많이 먹었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건 소주. 완전히 끊었어요. 소주 끊고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는 뭐 야채 위주로 먹고 그렇게 하고 또 혹시나 어디 가서 외식해서 많이 먹어서 체중이 많이 부르면 그거 다시 뺄 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러고서는 잤습니다. 그래야 다음날에 변화 없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들깨도 사셔서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하시면서 정말 이거 너무 먹고 싶었다 뭐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저는 커피 믹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이어트 하면서 거의 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잔 타서 먹었는데 그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다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그래프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 그게 몸에서 좀 안 받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간만에 뭔가 맛있지 않았어요? 네, 맛이 없었어요.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좋네요. 네. 체중 1, 2, 3을 이제 10주 마무리까지 같이 오셨잖아요. 주변 분들에게 체중 1, 2, 3은 이런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한번 해줘 보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린 그래프를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공유하면서 한번 공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프.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 하루에 얼마큼씩 내려가는 거 안 내려가고 평행선을 유지하더라도 꼭 이렇게 그려보면은 더 이상 못 올리게 할 수 있다. 살 뺄 수 있는 저기 좋은 기회다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친구들 보고도 얘기하고 가족들한테도 다들 한대요 이렇게. 그러세요? 네. 너무 계속적인 좋아요. 전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가 또 많이 모아졌으니까 끝났다고 이제 마무리하지 마시고 계속 이 정보 공유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큰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체중 123 다이어트. 특히 지금까지 많은 참가자들은 살라눔 캠페인을 통해 감량한 체중만큼 기부를 해 더욱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체중도 감량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더욱 의욕 넘치게 다이어트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불필요한 살들이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겠죠? 살라눔 캠페인이라고 해서 체중 123에서는 1kg 감량할 때마다 1,000원씩 기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원하시는 기간으로 기부를 하고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이제 더 이상 독한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제대로 알고 도전하는 똑똑한 사람들만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라눔 캠페인 함께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네, 네. 그 참여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만 예방 사업은요,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 증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CMB 대전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살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붐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면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특히 대전본부와 이제 공동 주최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 네. 공동 주최 기관으로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에도 CMB와 함께 그래프로 그리는 그 체중일기 123이라는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성과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진행하는 살 나눔 캠페인도 비만 예방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챙기는 일에 우리 공단이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비만이 문제이긴 한데요. 예. 네,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네. 우리 공단은 3년 전에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건강 검진을 받은 1,600만 명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 표준을 개발하고 비만 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서 1명이, 그리고 아동은 5명 중에서 1명이 비만이고, 특히 그 아동기의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완된다고 합니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심내혈관 질환은 물론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비만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만 제로 대한민국 살 나눔 캠페인 파이팅!
나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건강하고 똑똑한 다이어트. 앞으로도 다이어트 미와 함께 다이어트 꽃길 함께 걸어요.